네, 한류를 이끈 K 콘텐츠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오늘 뉴스워치 초대석에서는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 교수 모시고 AI 시대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30년 동안 정부와 대학에서 뭐 콘텐츠, 네. 한류, 미디어, IT 분야 정책, 행정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한류가 네. 지금 많은 우리나라 연예인들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류가 위기인지 지금 네. 뭐 흥행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위기다 아니다 양자택일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류가 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지금 최고인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뒤에 보면 국내의 콘텐츠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황폐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로 인해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예. 그런 경고도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로 저희들이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한류가 여기에 적응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다. 예. 이렇게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한류가 뭐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제 한류의 현 주소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네. 해외 한류 현장 곳곳을 다녀온 후에 기록으로도 남기는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예.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제 소개를 이제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미디어 정책, 한류를 포함한 콘텐츠 정책 예.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정보통신과 IT 정책까지 아주 두루두루 정보화에서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제 한류도 한 영역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보면 정말 K 콘텐츠 한류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건 뭐 직접 나가 보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정말 우리나라 콘텐츠 팝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도 있죠.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관련했던 업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반응들을 좀 이제 접목시켜 보자 해서 책을 썼는데 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한류 현상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터넷, OTT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에서는 AI까지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예.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한류 연구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네, 이런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지에 방문했을 때, 해외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느꼈던 거, 보고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예. 이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그 책 얘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네네. 해보도록 하고 해외 다니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예, 제가 2023년 베이징대 이제 방문학자로 좀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중국인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아시아의 공무원들, 각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공무원들까지 이제 많이 교류를 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고위 공무원들은 당연히 한류의 콘텐츠에 많이 노출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한류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고위 공무원들도 우리나라 K-팝이라든가 드라마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관련된 얘기를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야 이게 진짜 한류의 힘이 아프리카 그 곳곳에 다 이제 퍼져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상당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가끔 그 외국인 팬분들이 막 한국어로 인터뷰를 네. 하는 거 보면 그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네. 이 한국 문화가 좀 자국의 문화에 스며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다음에 뭐 북미, 남미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한류의 주 이용층은 10대하고 20대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으로 갈수록 그 한류에 대한 관심이 낮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예.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네, 우리나라 지금 한류 전담 기구로 한국 그 국제문화진흥 교류진흥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매년 우리 한류 팬들의 인식 조사를 합니다. 그 인식 조사를 보면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젊은 층들은 예. 대체로 한류 콘텐츠가 장르가 획일적이다. 아. 그 다음에 좀 선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지나친 상업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 중장년층은 대체로 역사나 정치적인 요인들을 가지고서 좀 부정적인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문화적 격차, 차이로 인한 어떤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책 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네. 발간한 지 한 열흘도 안 됐죠? 아니요, 한 2주 2주 정도 됐어요? 지났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2주 정도 됐는데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영어 번역본을 출간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관위 있는 글로벌 출판사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어디예요 거기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출간하고요. 예. 이제 사전 예약 받을 때 공개하면서 영문 이제 홍보 자료를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지금 이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판사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시아 총판에 이제 그 부사장께서 직접 예. DM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고 예. 현재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DM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니까 네. 첫 번째는 이분이 K 콘텐츠 한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게 그렇게 지금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 인공지능 시대에 예. 이 콘텐츠 분야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것인지 특히 예. 한류와 연관돼서 그러한 주제로 글을 쓰고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높게 표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일단 나오겠네요 그럼. 아마 제 생각은 뭐 저희가 지금 제 책을 예. 많은 어떤 그 해외 그 연구자들이나 또 한류 팬들하고 공유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판권에 대해서 네. 그 뭐랄까요 복잡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아마 올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영어 번역본 출간이 알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아, 네. 미리 나오면 나중에 드리겠고요. 꼭 선물해 드리고 다시 한번 네. 나오겠습니다. 그동안 한류가 만들어온 그 성과도 네. 상당한데 한류가 지금까지 거둔 또 유형적인 성과, 무형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유형적인 성과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무형적인 성과는 이제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예. 유형적인 성과, 직접적인 효과의 가장 뭐 그 직접적인 이제 지표는 바로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의 수출 규모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예.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매년 수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록을 갱신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2023년 이제 공식 기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은 약 153조 정도 지금 되고요. 예. 예. 수출액은 133억 달러. 그래서 지금 환율을 뭐 높게 치면 한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무역 흑자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간접적인 효과를 보면은 이 어떤 K 콘텐츠에서 소개되는 푸드, 뷰티 그리고 패션 같은 것들이 이제 일으키는 효과.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 연구기관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K 콘텐츠로 인한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 예. 이러한 이제 보고서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한류 콘텐츠로 인한 직접적인 성과, 간접적인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격의 상승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같은 유무형의 아주 많은 예. 어떤 성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한류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저희가 그 질문 드렸을 때 한류가 흥행입니까 위기입니까 했을 때
양자택일 못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 한류의 위기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일단 한류의 위기로 이제 좀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의 어떤 한류가 K-팝이나 K-드라마 장르가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하다. 획일적이다. 특정 장르에 지금 현재는 집중되어 있다. 이걸 지금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넷플릭스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예. 반면에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냐. 예.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넷플릭스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위기의 시그널로 예. 지금 보고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류의 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건지 지금의 한류로서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기업의 그 한류와 관련된 K 콘텐츠와 관련된 정책이나 경영 전략이 수출 일변도입니다. 예. 공급 일변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좀 그 교류와 단기 성과 외에 교류와 협력으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성과까지도 기대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그러고 예. 있는데 한류의 패러다임을 진출과 수출에서 상대 국가의 교류 협력 그래서 동반자 관계로 우리가 예. 이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그 뭐랄까요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키가 뭐 열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현지를 가보게 되면 현지 정부나 그 기업들의 수요가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콘텐츠를 수입하고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국의 콘텐츠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들에 맞춰서 우리가 해당 해당국의 정부와 정책 협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에서 인적 교류도 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콘텐츠가 그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진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 일차적으로 이제 제작비에 대한 의존이 지금 네. 상당히 이제 그 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글로벌 이제 흥행 한국 드라마들이 글로벌 유통망을 넷플릭스에 거의 전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 제작 재원에 대한 의존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체의 어떤 경쟁력으로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하기에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기초 체력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새 정부의 그 정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콘텐츠 투자 재원, 제작 재원을 다양하게 지금 그걸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최소한 토종 OTT 중에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우리 콘텐츠를 우리 유통 플랫폼들이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지적들, 건의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럼 미래의 한류를 이끌 요소 중에 교수님께서 K 엔터테크란 개념을 네. 쓰셨어요. 네.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네, 한류의 출발점은 이제 1997년을 한류의 출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류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단계별로 지상파 방송,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 OTT까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기술, 즉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는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많은 그런 어떤 그 관람도 하고 이용도 하겠지만 메타버스 같은 거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콘텐츠, 네. 그다음 AR, VR 같은 그런 어떤 콘텐츠의 영역을 지금 크게 지금 확장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류의 혁신, 발전에 있어서는
AI 등 첨단 기술의 역할이 그리고 그것의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부터는 엔터테인먼트하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한류가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력으로 삼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정부의 노력일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네네.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 네네. 위원장을 지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세계 5대 문화 강국 네네. 실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좀 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그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토대를 쌓은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주요 대선 후보가 문화 강국 실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유일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공약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K 콘텐츠 창작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기조를 지금 이제 밝히셨고요. 예. 또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을 이제 핵심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50조 정도 됩니다만은 예. 앞으로 K컬처의 300조 원 시대, 지금보다 이제 2배 정도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 대선 때나 그 다음에 취임사에서 밝혔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그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 또한 그 어떤 그 공약이 그리고 취임사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힘도 또 실어 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